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일 저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하루에만 탄핵을 5명을 시도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3명,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검사 1명 해서 검사 4명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뭐 탄핵 정국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는 5년 동안 탄핵이라는 게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 단어 자체를 올리기를 상당히 꺼려했던 게 정치권이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면서 이제는 뭐 걸핏하면 탄핵 얘기를 하고요.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었고, 그래서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167일간 공백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니까 사전에 사퇴를 해서 그 후에 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죠. 그리고서 6개월 만에 또다시 이제 김홍일마저 탄핵을 추진하니까 또 이동관 케이스처럼 사퇴를 해서 방어를 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헌재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처럼 167일 그러면 한 6개월, 5개월 뭐 이 정도, 5, 6개월 정도는 업무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이,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아무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을 하면 한 2달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6개월 공백을 만드느냐 아니면 2달 공백을 만드느냐, 요 싸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검사들에 대해서도요, 지금 9명째 탄핵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먼저 뭐 이희동, 임홍석 검사는 발의를 뭐 자신 철회했고요. 그 후에 이제 안동환, 이정섭, 손준성 이렇게 다 탄핵안 통과시켰죠. 이 중에 안동환 검사는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정섭 검사하고 손준성 검사만 헌재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검사 4명에 대해서 또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압박용이죠.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검사 압박, 내지는 수사 흔들기, 이게 아마 첫 번째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려면 그러면 검사들도 공식석상에서 망신당할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허물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게 탄핵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정도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확정됐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탄핵을 한다. 그건 역시 망신주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탄핵 요건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일단 탄핵을 해서 흠집을 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직에 있는 수사검사들이 내가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를 총대를 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민주당의 이런 기세등등한 탄핵 공세에 약간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움츠러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탄핵안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검사들을 법사위로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불러서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망신주기를 할 겁니다. 뭐 검사들의 개인 비위를 뭐 들춰낸다든가, 그것도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다더라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청문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때 이제 검사들의 대응이 주목이 되죠. 만약에 거기서 기계 있는 검사가 과거 윤석열 검사처럼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내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어쩌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제 민주당과 검사 간에 엄청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 이제 흥분하겠죠. 그러면, 왜냐면 법 논리에 당할 수가 없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 대북 송금 수사,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게 과연 법 논리상으로 그 수사 검사의 논리를 민주당 의원들 정도 수준에서 그 논리를 허물 수 있을까요? 이화영 판결문도 있는데, 도지사와 부지사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검사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맞서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아마 또 국회를 모욕했다느니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서 이 검사에 대한 고소 이런 것도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검사들의 대응도 대단히 주목된다. 그 자리가 거의 청문회 수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민의법정처럼, 그러니까 검사 대 이재명 변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변호인,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이재명 변호인처럼 추궁할 거거든요. 훨씬 더 심하게 추궁하겠죠. 1대1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검사 한 명 데려다 놓고 아마 거의 집단 린치를 가듯 정치 공세를 펼칠 텐데, 저는 이 대목에서 검사들이 위축되면 바로 민주당의 의도에, 이재명 전 대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소신을 뚜렷이 밝혀야 된다. 어쨌든 민주당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국회 권한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자랑이죠. 자,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요, 일반 법률안하고 달라가지고, 일반 법률안은 국회에서 권한을 진짜 남용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견제권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권은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건이죠. 그러니까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그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되니까 직무 정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167일간 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왜? 특히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수사에서 손을 떼고, 지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판 검사로도 참석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노린 거죠. 공백, 특히 검사들의 경우에는 바로 직무정지가 되니까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아시다시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 개편이 있습니다. 8월 12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이사진 개편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진 누구로 개편할 것인가, 이걸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없으면 지금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이 한 명이니까 결정을 못 합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탄핵소추안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기각이 아니고 이제 각하가 될 거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뒀으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고, 그에 대한 방어공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홍일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후임을 임명하면, 후임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바로 임명할 수 있죠. 그러면 한 2달 정도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되면은 한 6개월 정도 공백인데, 사퇴하고 후임을 임명하면 이진숙 전 MBC 사장이 유력하다 그러는데, 임명하면 한 2달이면 됩니다. 그럼 2달 뒤에 다시 또 MBC 이사진 개편, KBS, EBS 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9월까지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는 이제 국회의 권한이지만 사퇴하고 그거는 뭐 본인의 뜻이고요. 일종의 방어권이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후임자를 재빨리 임명하는 것도 집권당의 또 전략입니다. 그걸 꼼수, 그건 뭐 선전전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현재 그럼 왜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이 부분에 개편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뭐 그건 뻔한 거죠.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꿔서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다수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걸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 대한 여론, 아마 부정 여론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안동환 검사 탄핵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아마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걸 뭐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그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탄핵하는 것 아마 다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왜 탄핵으로 몰고 가냐? 이게 배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여론 신경 안 쓴다. 왜?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은 훨씬 더 급한 게 여론보다는 뭐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이재명 수호가 더 급하다는 거죠. 이재명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율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뭐 국민의힘도 질이 멸렬하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잘 나간다면 굉장한 그 이재명 전 대표는 뭐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아마 다른 의원들은 움찔할 거요.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뭐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정권 교체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뭐 국민의힘 질이 멸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믿고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선거 없고 우리 정당 지지율 신경 안 쓴다. 이재명 수호가 급하다. 이재명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나 국민의힘의 질의멸렬함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뭐 7월 23일 아마 그 어찌됐든 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겁니다. 뭐 그게 한동훈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이렇게 들어서면 국민의힘도 좀 그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탄핵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이 탄핵에 대한 헌재의 기각이 계속 이어지고 자 그런데도 과연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 재명 수호에 계속 올인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 민주당이 이렇게 줄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